희망이 없다네요. 뒷바라지 끝을 고대했으나 지금부터 거대한 해일을 다시 넘어야 하는 그런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이라네요. 셋 중에 하나를 고르래요. 깡으로 버틸 것인지, 기도하며 버틸 것인지, 약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목동왕언입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신가요? 저는 안녕하지 못했답니다. 진짜 우울한 5월이었어요. 뭔가 더 감당하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더 이상 의욕도 에너지도 바닥난 느낌.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냈어요. 자도 잠이 또 오더라고요. 5월 동안 올라간 영상은 예전에 촬영해 둔 것인데요. 최소한의 편집으로 꾸역꾸역 어찌저찌 겨우 결국은 펑크도 났고요. 중간고사 첫날부터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이제 알아서 좀 공부를 하는 것도 같고 이제는 진짜 알아서 해야 할 시기이기도 해서 핸드폰을 알아서 쓰게 했거든요.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것이 좀 더 집중이 잘 된다는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결과로 말이죠. 그런데 첫째 날부터 쎄하더니 국영수가 모든 과목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등수는 안 봐도 비디오였고요. 성적표를 받아보니 역시나 였습니다. 입학 등수의 따따블이 되었습니다. 주식이라면 대박인데 말이죠. 믿었는데 발등 찍혔어요. 왜 자기 주도가 안 될까요? 제가 뭘 잘못 키웠던 걸까요? 세상에 자기 주도가 되는 애, 안 되는 애 따로 있는 걸까요? 50%가 자기 주도가 되는 애라면 나머지 안 되는 50% 안에 저희 막둥이는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잔소리하기도 지치는 겁니다.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듣는데 하면 뭐 할까 이런 한없이 가라앉더군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안 하다 보니 아무것도 못 하겠고 게다가 어느 정도 큰아이는 다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막둥이만 1년 반 버티면 돼.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6년을 공부하고도 실업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희망이 없다네요. 뒷바라지 끝을 고대했으나 지금부터 거대한 해일을 다시 넘어야 하는 그런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나는 이미 늙고 기운도 없는데 어찌 젊은 엄마들 마냥 다시 새롭게 아이들을 제대로 된 길로 이끌 수 있을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이라네요. 셋 중에 하나를 고르래요. 깡으로 버틸 것인지, 기도하며 버틸 것인지, 약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주위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매우 바람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제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큰아이 고3 때 성당에서 100일 기도를 했었는데요. 지금보다 그때 체력이 더 쓰레기였던 건지 왜 찬송가를 부를 때 일어서서 부르잖아요. 그 잠깐을 못 서 있겠는 거예요. 또 노래를 부르려고 해도 숨이 차서 부르다 못 부르다를 반복. 결국 알아눕게 되었고 100일 기도는 이틀인가 3일인가로 끝이 났습니다. 뭐 이 정도면 하느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말이죠.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주말 미사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저는 수능 한 달 전부터 고랑고랑 겨우 버텼습니다. 그 당시 막내가 초등 저학년이어서 아이 케어하는 것만으로도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나이도 더 들고 디스크에 무릎도 아프고 체력도 그다지 나아진 것이 없어 딱히 가능해 보이는 선택지는 아닌 걸로. 두 번째, 약의 도움을 받기. 사실 저는 20년 전에 공황장애 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 큰애가 4~5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IMF 때 남편이 장교로 3년 하고도 100일 동안 지방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더니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있었고 입대 전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다른 일을 시작했는데 월 100만 원도 못 가져오던 시절이었어요. 어린이집 원비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아무튼 그때 우유 500ml가 동네 슈퍼에서 750원인가 했는데 그것도 짓기가 망설여지던 때였어요. 자궁 근종도 큰 게 몇 개나 있다고 하고요. 지금은 나이가 들고 경험도 있다 보니 에이 그 정도야 더 커지면 수술하면 되지 했을 텐데 그때는 어찌나 걱정이 되던지요. 남편은 새벽에 나가서 밤 12시나 되어야 돌아오지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당시 아파트 4층에 살았는데 큰애 재워두고 깜깜한 밤에 내려다보니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니던 삼성병원에서 정신과로 연결을 해줬는데 공황장애 진단을 내리더군요. 약도 처방 받았습니다. 꼼짝도 못하겠고 머리는 깨질 듯하고 뭐라 설명하기 힘든데 죄다 두려웠습니다. 약은 딱 한 번 먹었던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당시는 정신과 약이란 게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요즘엔 공황장애 앓는 연예인들도 많고 또 딱히 이상하게 보지도 않지만요. 그러다 큰애를 데리고 무작정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골이고 농사철이다 보니 무지 바쁜 시기였어요. 아직도 그때 들었던 친척 어르신의 말이 생각나는데요. 호강에 겨워 호사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호사병이라니 어찌나 서럽던지요. 그렇게 한 달을 보내다 보니 다시 서울로 올라올 용기가 났던 것 같습니다. 올라와서 큰애 이름으로 10년인지 20년인지 3만 원짜리 정기 적금을 들었는데 그 통장을 진짜 자주 들여다보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돈이 좀 쌓여 7~80만 원 정도 됐을 때 제가 취업을 했고 큰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도 장난 아니었죠. 전세자금 대출받고 친정에서도 좀 빌리고 이사도 어렵게 나오는데 알고 보니 종종 큰 소리가 들리던 옆집에서 아저씨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대요. 갓난쟁이까지 애가 4명인가 그랬는데요. 나 자신이 힘들다 보니 옆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 뒤로는 밤 9시까지 봐주는 어린이집에다가 그네를 보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요일 늦게 일어나 피자나라 치킨 공주였던가요? 당시 1만 원짜리 피자랑 치킨이 들어있는 메뉴가 있었는데 그걸 시켜 먹으면서 둘이 합쳐서 맞벌이해서 월 얼마만 벌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 등원은 남편이 시키고 하원은 제가 데리고 오니 동네 주민분들이 엄마 없는 애로 알고 있더라고. 친정엄마가 얘기를 전해주셨던 기억도 있네요. 어느 순간 그 통장에 대해 잊어버렸다가 찾으려고 했더니 예금주가 성인이라며 본인이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은 큰애 자취방 보증금이 되었습니다. 그 자취방을 며칠 전에 뺐지요. 뜬금없이 세상만사 세옹지마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이때 경험 때문인지 약을 먹는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깡으로 버티기.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사실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만난다는 자체도 깊고 깊은 터널은 이제 빠져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토마스 아카데미 김호진 원장님께서 책을 내셨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걸 보다가 그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100일 편지란 책인데 수능을 앞둔 아이들을 위해 100일 동안 쓴 글을 모아낸 책입니다. 저처럼 지친 엄마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다 보니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희망이랄까 의욕이랄까요? 그런 조그만 씨앗이 생긴 것 같은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네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 같습니다. 평생을 거쳐 온전히 한 사람 몫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키워내야 하니까요. 초등일 때야 누구나 내 아이가 정신만 차리면 의대 갈 줄 알고, 중학교 때는 스카이는 갈 줄 알지만 고3이 되면 지방대도 좋다고 한다는데 이게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다 싶어요. 저도 여러분께 나중에 짠 하고 저희 막둥이 이 정도는 했어요 하고 놀라게 해드리고 싶지만 현실은 저 지방대 근처입니다. 사실 저는 예상했었더랬습니다. 제 유튜브 첫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그렇습니다. 알면서 희망의 끝을 놓지 않았던 결과라고나 할까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끝엔 다 잘 된다며 아는 척 잘난 체하며 좋은 일 합시고 말하고 다녔는데 포기하지 않는 게 이리도 힘든 일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나이 고등학교 때 동기 남자아이들 엄마들의 한숨 섞인 이야기에 진실로 공감하지 못했는데 반성합니다. 이제 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경쟁 심한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의 몫을 해내는 성인이 된다는 건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 욕심, 부모로서의 욕심인 것도 인정합니다. 힘든 입시만 끝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대입 후엔 더 많은 고민거리가 생긴다고 하네요. 취직도 시켜야 하고 결혼도 시켜야 하고요.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가도 끝나지 않는 육아. 그래도 어쩌겠어요. 엄마도 힘든 일을 누가 대신해 줄 리도 없고요. 다시 한번 힘을 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힘들지만 깡으로 버텨보려고요. 재미없는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많이 울더라도 끝엔 꼭 웃기. 다음에 또 만나요.